안녕하세요. 리뷰롭게 음감입니다. 올해 아빠 생일이 마침 금요일이라서 생일 기념 원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사위들 빼고 딸들과 아빠, 엄마 이렇게만 가는 여행입니다. 우리 집은 저 없다고 이틀 내내 시켜 먹고 사 먹고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이렇게 먹거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아빠는 2년 전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암 크기 30cm, 3.5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항암을 하라고 했는데 아빠는 안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항암 안 하고도 1006개월은 여전히 깔끔했는데 그 다음 검진 때 전이가 확인된다고, 이번에는 꼭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직후에는 집 근처에서 항암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선택지도 없이 수술했던 아산에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항암하기 싫다고 했지만 설득했죠. 그때는 전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생겼으니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 해보다가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최대한 덜 힘든 항암제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98만원짜리 검사도 따로 했어요. 이거는 보험이 적용된 건데도 가격이 이렇더라고요. 저는 항암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주사를 굉장히 오래 맞더라고요. 쇄골 근처 살을 얇게 포뜨듯 떠서 주사 통로를 만들어 놓고 꼬박 48시간을 맞았어요. 휴대용 링겔처럼 그걸 달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주사였어요. 1차 때는 할만하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8시간 주사가 끝나고 딱 12시간 만에 아빠가 거의 시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루에 5km씩 걷고 매일 헬스를 하던 분이 침대에서 식탁까지 오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에는 항암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적응되면 괜찮겠지 하고 3주 후에 2차 항암을 했습니다. 2차 때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입안이 헐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찬물만 찾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10년 넘게 실온에 있는 물이나 따뜻한 물만 드셨는데 그때는 얼음물만 찾더라고요. 이러면서 한 달 동안 몸무게가 10kg가 넘게 빠졌습니다. 평생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는데 쉰 목소리가 심해서 목소리만 듣고는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됐고요. 엄마는 아기 이유식 하듯이 매 끼니마다 부드러운 음식을 종류별로 했는데 식욕을 떠나서 입이 허르니까 뭘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이러다가 아빠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했고요. 실제로 건너 아는 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그때 들었습니다. 3차를 하기 전에 혹시 이 간격을 한 달이나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항암에 효과가 없대요. 2차도 원래는 보름 후에 해야 하는 건데 좀 늦게 했거든요. 3주 이상은 늘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늘릴 수 없다면 항암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의사는 CT상으로 암 크기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의지가 너무너무 확고했어요. 진짜 날씨 좋다. 이곳은 화록동굴입니다. 아빠 신분증 있어야 돼, 할인 받으려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손잡고 다니겠어. 손 꼭 잡고 다녀, 아빠. 금요일 오후에 왔더니 여기를 다 전세 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여기 뭔데 이렇게 화려해? 아, 셋이서 손 붙잡고 가는 거 뒤에서 보니까 좋다. 이쪽으로 돌면 되겠다. 여기가 주말에는 막 이렇게 줄이 되게 길거든. 근데 오늘 평일이라서 아무도 없다. 3,000명씩 와요? 엄마 화이팅! 이제 오는 거야. 나 이렇게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 처음 봐. 나도야.
아무리 암 크기가 줄어든다 한들 다 줄어들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사무직으로 출근까지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워만 있으려니 삶의 질이 완전 박살난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 아빠 뜻을 따른다고 했으니 의사가 그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올해 12월 정기검진 때 보자고 하고 상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후에도 한 달은 거의 반송장처럼 지내다가 아주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항암을 끊은 지 이제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항암 이전의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빠 생일, 엄마 생일, 제 생일이 11월에 다 몰려 있거든요. 생일도 몰려 있고 아빠 컨디션도 회복된 기념으로 가을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아빠 항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을 때 아산병원이 불친절하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아빠랑 저랑 느끼는 아산은 그래도 친절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아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인터넷 예약해서 간 건데 안내가 딱딱하긴 했지만 불친절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워낙 분업화가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뭐 간단한 거 하나 할래도 한 자리에서 안 되고 이쪽 저쪽 부서별로 다녀야 하는 게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긴 했어요. 하지만 40대인 제가 처리하고 다니기엔 충분했거든요. 우리 동네 병원처럼 막 살갑고 이런 건 당연히 없긴 했어요. 근데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오는데 한 명 한 명에게 그 정도의 살가움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건조해도 팩트만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51kg까지 됐다고? 그래 나 못 일어났어. 아, 밤 우리 집 왔을 때는 그만큼까지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그러는 아니었지. 8월 4일 항암 맞고 회사 일 해주고 8월 15일 나한테 총회 사회를 받아는 건 못 본다. 그거 못한다고 했던 것 같아. 음. 하루에 1kg씩 살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51kg까지 5월부터 9월, 먹기 시작했는데 9월 20일부터 먹기 시작했어? 그 항암이 진짜 독하긴 독한 거야. 그래. 아빠는 이번 여행에서 식사를 굉장히 잘하셨고요. 걸음걸이도 그 전처럼 빠르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항암했던 날짜, 끊었던 날짜, 밥을 못 먹기 시작한 날짜와 먹은 날짜 등등 모든 날짜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정하고 이렇게 기억력도 좋은데 항암으로 누워만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곳은 선제스테이라는 한옥 숙소입니다. 한옥이라기보다는 초가집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쪽에 우리 숙소가 있고 나오면 이쪽에 차 마시는 곳이 있나 봐요. 어머 쉬하는 거 봐 얘. 어머머머머 쉬하는 거였어 이게. 처음 봤어 쉬하는 거. 시골집이라서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잠깐만, 화장실이 어디였지? 이쪽이었나? 어디에 불이 있는 거야? 아, 이렇게. 오, 깜짝이야. 손잡이가 진짜 손이었어. 화장실 문을 잘 닫고 다녀야지 벌레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늘 색깔이 너무 오묘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곳이 오늘 우리 가족이 머물 방입니다. 이 방 하나랑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있고 안쪽으로 또 방이 있어요. 이 양쪽으로도 나가는 문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독특한 분위기의 숙소를 온 것 같습니다. 선제스테이는 1박당 2끼의 식사가 제공됩니다. 저희는 저녁과 아침을 먹었는데요. 파, 마늘을 쓰지 않는 채식 밥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침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침에 종소리가 울리면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저녁 식사도 너무 좋았는데 아침은 어떨까요?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빵은 비건 빵이라 계란하고 우유가 안 들어갔고요. 좀 처음에는 좀 뻑뻑한데 씹으시면 고소하고요. 샐러드 있는데 샐러드는 뒤에 올리브 오일 병이 있거든요. 아침 역시 너무 훌륭했습니다. 모든 샐러드가 진짜 신선했고요. 특히 비건빵은 사장님 말씀대로 처음엔 좀 질긴가 싶었는데 씹을수록 고소했습니다. 아빠도 2번이나 더 갖다 드시더라고요.
이날 우리 가족이랑 다른 한 가족이 더 있었어요. 엄마들은 그런 데 가면 처음 만났어도 되게 친해지잖아요. 우리 아빠가 엄마보다 8살 많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빠 혈색이 너무 좋으셔서 아팠던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혈색이 좋다고 몸속에 암세포가 다 없어졌을 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 믿고는 싶지만 아니라는 걸 너무 알잖아요. 아빠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12월 초에 있을 정기검진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아빠가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일정을 보고 있어요. 아빠와의 셀카를 더 자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